이제 감각기관 중에서 후각, 그 다음에 미각, 피부감각 3개가 남았는데요. 후각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자. 후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코후죠. 그러니까는 냄새를 맡는 거구나. 근데 후각에 적합한 자극원은 반드시 얘들아 기체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 아니라 뭐다? 화학 물질이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각은 적합한 자극원이 뭐다? 그렇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여기 코 천장.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코 천장이라 그랬죠. 이 코 천장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렇죠. 후각 상피가 있다. 그런데 이 후각 상피 속에는 오른쪽 그림에 보여지듯이 이렇게 후각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후각 세포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각 세포가 냄새를 인지해서 어디로 보낸다? 그렇죠. 후각 신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 후각 신경은 최고 중추가 어디다? 그렇죠. 대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각에서는 크게 2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후각의 성립 경로랑 후각의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성립 경로 한번 볼게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콧구멍을 지나서 후각 상피로 간다. 후각 상피의 위치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코 어디에 있다? 코 천장에 있다. 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신경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최고 중추는 대뇌다. 그런데 이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는데 같은 냄새에 쉽게 피로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는 나중에 잘 모르게 되죠. 인식이 잘 안 되다가 다른 냄새가 나면 그거는 다시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은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으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이 냄새가 후각이라는 것이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에 예민하죠. 그러니까는 사람보다 동물이 냄새를 잘 맡는 이유는 특히 개의 경우에 이 후각 상피층이 넓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가 누구보다 그렇죠? 어린이가 어른보다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의외죠?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 요런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후각은. 그럼 이제 미각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각이라는 거는 후각은 기체 상태였는데 미각은 반드시 녹아야 되는 거죠. 액체 상태의 무슨 물질이다? 화학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혓바닥을 보면 혓바닥에는 오돌토돌 돌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건 돌출돼 있다 그래서 유두라고 부르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얘가 유두인데 유두 양옆이에요. 유두 어디다? 양옆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두 양옆 또는 이제 측면이라고 부르는데 요 양옆에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맛봉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맛봉오리에 어떤 게 분포하고 있다? 그렇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꽃봉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맛봉오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미각 신경으로 이어진 미각 신경으로 이어진 무슨 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신경으로 이어진 맛세포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 맛세포가 맛을 감지하면 그것이 미각신경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대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각 성립 경로를 한번 보시면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이 그죠? 혀 표면에 돌출된 유두의 측면에 있는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즉 미각신경을 지나서 최고 중추 어디다? 대뇌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혀를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은 단짠, 쓴신,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밖에 없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5가지 맛과 함께 그렇죠. 누구와의 협응이다? 후각. 우리가 이런 후각과 미각의 협응이죠. 협응. 협응이라는 표현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 맛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실은 어떤 시각도 미각에 조금은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후각이 미각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쓴 약을 못 먹을 때
어머니들이 코를 막고 먹이죠. 그러니까 코를 막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쓴맛을 못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한테 그 혓바닥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혓바닥은 학교에서 요새 최근에는 잘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임의로 혓바닥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메롱하고 혓바닥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를 선생님이 A는 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A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이 부분을 혀 끝이라고 하는데 저 안쪽을 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B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그렇죠. B는 혀 안쪽이다. 그 다음에 C는 혀의 양옆이죠. 양옆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D는 혀 전체로 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게 뭐 안 맞다라고 해서 잘 출제는 안 되는데 가끔 선생님들이 예전 교과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혀 끝은 주로 단맛에 민감하다라고 보통 나와 있고요. 혀 안쪽은 쓴맛에 예민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혀의 양옆은 그렇죠. 혀의 양옆은 우리가 신맛에 예민하다, 민감하다고 나와 있고 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짠맛이나 그 다음에 뭐 감칠맛, 그 감칠맛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감칠맛은 이제 그 라면 스프 맛 같은 거죠. MSG 첨가된 맛 아니면 버섯이라든가 이런 다시마 이런 거 우린 맛.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안 하면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미각으로 알고 있는데 미각이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맵다라고 하는 거 있죠. 매운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통증입니다. 통각인 거죠.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 감각. 그래서 여러분이 매운 고추장을 피부에 바르면 따끔거리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통각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지 않은 덜 익은 감을 먹으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나는데 이거는 혓바닥을 콕콕콕 누르는 뭐다? 그렇죠. 압각. 이것도 피부 감각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엄마 이거 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매운탕 같은 게 비린 맛이 나요. 요거는 고소한 맛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는 후각이라는 거죠. 즉 냄새라는 거죠. 요 정도만 하면은 미각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감각 기간은 마무리할게요. 피부 감각은 자극원이 어떤 압박이라든가 차가움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통증. 보통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피부 감각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이죠. 힘. 물리적인 자극이 자극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피부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이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피부에 어디에 감각점이 분포되어 있냐면 진피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내장기관에도 그쵸 감각점은 분포되어 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 내장은요. 이 내장기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점 중에서 주로 누가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아프다고 느끼는 그렇죠. 통점. 그러니까 감각점 중에서 이런 통점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한 감각점에서는 한 가지 감각만 느끼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고 이제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어떻다? 예민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감각점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감각점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데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틀린 표현인데 문제에서 균일하게 또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는 요 표현은 지금 뭐 균일하게 또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감각점은 그렇죠. 감각점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건 맞는데 주로 우리가 감각점이 많이 분포된 거. 여기 보시면 감각점이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감각점이
많이 분포된 거는 주로 어느 부위냐면 여러분들 손바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 있죠. 이런 데가 감각점이 분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뭐 헬렌 켈러가 이제 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에 어디다가 글씨를 써주나요? 손바닥에 써주죠. 등에다 써주면 긴 문장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손바닥에 왜 써주냐면 손바닥에 감각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잘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각점의 분포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 가장 많고 가장 많다는 거는 통점이 가장 뭐하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통점이 가장 예민한 감각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점, 누군가 누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빠져있는 게 있죠? 그렇죠. 5개의 피부 감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빠져있냐면 촉점이 빠져있죠. 촉점. 그 다음에 차갑다, 따뜻하다. 근데 우리가 이 냉점하고 온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른손을 30도씨에 넣었다가 10도에 넣으면 10도씨 물에서는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냉점이나 온점은 어떤 사람의 체온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앞각 너무 세게 누르거나 극도로 차갑거나 극도로 뜨거우면 그때부터는 누가 감지한다? 통점이 감지해서 통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 감각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다른 유형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피부 감각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